여러분은 딱 이 5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돈이 되는 시장, 나만의 전문성, 자기 PR, 자동화 수익,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네, 안녕하세요. 10년차 프리랜서 은지입니다. 네, 제가 오늘은 만약에 내가 회사를 다니지 않고 야생에서 프리랜서로 생활하면서 월 1000만 원을 벌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 반드시 이 5가지는 꼭 기억을 해두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 영상을 켜게 됐어요. 네, 첫 번째, 돈이 되는 시장에서 일해라. 저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삽질을 하면서 돈을 못 벌었다라고 느꼈던 2가지 순간이 있었는데, 첫 번째는요, 오프라인 관련된 일을 할 때였어요. 오프라인 행사를 주최하고 기업이 저희한테 막 행사를 대신 운영하는 의뢰가 들어오거든요. 그럼 견적을 써봐요. 장소 빌려, 무대 세팅에, 인력 세팅 이렇게 다 집어넣으면 저한테 떨어지는 인건비조차 너무 없는 거예요. 이 시장은 나에게 들어오는 돈이 너무 적은 시장이다라는 거를 한참 후에 깨달았어요. 또 한 번 느꼈던 때는 언제냐면 블로그 쪽 일을 할 때였어요. 한 번은 제가 이 단가 선정을 잘 못해갖고 한 3만 원에 30건을 받아왔어요. 그래서 90만 원. 제 머릿속엔 이랬단 말이에요. 하루에 5개씩 써서 일주일 만에 끝내버리면 나도 90만 원 일주일 만에 버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막상 해보니 제가 이거 글을 쓰고 뭐 검토를 받고 그쪽에서 피드백 들어온 거를 또 수정을 하고 이런 커뮤니케이션에서 발생하는 어떤 낭비 이런 것들에 대한 거는 제가 비용 책정을 안 한 거죠. 시간은 많이 들어가고 돈은 되게 조금 벌고 그러면서 느낀 게 단가가 높고 수요가 되게 큰 그런 시장에서 있어야 되겠다. 2번째, 자기만의 전문성을 갖추는 게 정말 저는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프리랜서 시대가 온다라는 책을 썼어요. 근데 그 책에 공저분이 계시는데,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카드뉴스라는 것만 전문적으로 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고, 그 대표님께서는 이제 퍼포먼스 마케팅 일을 하세요. 그 대표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자기를 표현할 수 있는 앞에 붙는 수식어가 되게 명확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SNS 마케터는 세상에 너무 많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카드뉴스 마케터입니다. 저는 퍼포먼스 마케터입니다. 그 타이틀, 나를 표현할 수 있는 쪼개고 쪼갠 어떤 시장에서 한 키워드를 내가 팍 하고 주워 먹는 순간 그냥 게임 끝나는 거예요. 저만의 전문성을 갖기까지 되게 오래 걸린 사람이긴 한데 확실히 저만의 전문성이 있다 보니까 다른 사람이 저에 대해서 기억하는 것도 너무 쉬워요. 어떤 특혜도 많이 받냐면 만약에 뭐 어떤 일이 필요로 한다. 카드뉴스다 이러면은 그러면은 그 이은지 씨한테 연락해봐. 이렇게 돼서 저는 건너로 일이 소개를 받은 경우도 상당히 많아요. 3번째, 자기 PR. 이거 진짜 중요해요. 요즘에 뭐 퍼스널 마케팅, 퍼스널 브랜딩 이런 단어들이 되게 많이 나오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걸 억지로 머리로 생각을 해서 나를 알려야 되겠다 막 이런 생각을 하기보다는 제 안에 어떤 관종이라는 아이가 살고 있어서 그 친구가 자꾸 저의 생각, 일상, 콘텐츠를 만들었던 과정 이런 것들을 자꾸 기록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짜글짜글 제 블로그도 했었고요. 브런치도 또 짜글짜글 하고 페이스북을 저는 진짜 많이 했어요. 페이스북에 어떤 프로젝트가 끝나고 이 프로젝트를 어떤 식으로 하게 됐고 이걸 통해서 내가 어떤 인사이트를 얻었는지 이런 것들을 기록을 하잖아요. 그런 글 하나 올라가면 사람들한테 문의 메시지가 진짜 많이 와요. 그래서 대표님이 한번 만나고 싶다. 제 강의에 회사분들을 막 7명씩 통째로 막 보내버리고 막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제가 느낀 게 자기가 잘난 거를 너무 대놓고 나는 이렇게 잘났다라고 말하는 게 너무 촌스러운 방식인 거예요. 자랑하기보다는 나를 위해 기록한다? ENG를 이렇게 조금씩 덜어내서 얘를 여기도 던져놓고 여기도 던져놓고 미니 ENG들 여러분들의 미니들을 만들어가지고 이곳저곳 저곳에다가 씨를 조금 뿌려놓으세요. 자, 그리고 4번째, 자동화 수입. 제가 월 1000만 원을 벌었을 때 외주 비중이 가장 컸어요. 외주 아니면 강의? 강의가 막 한 달에 10몇 개 있어. 거의 뭐 콘텐츠 제작자 아니라 강사였던 약간 그런 달도 있었어요. 그렇게 일을 하면서 내 자신을 갈아서 일하는 거에 대한 한계. 그렇기 때문에 자동화 수입에 대한 중요성을 정말 많이 느끼고 있는데 이제 카드뉴스 템플릿을 모아서 PPT로 만들고 이것들을 사람들이 구매해서 자기가 카드뉴스를 편하게 만들 수 있도록 아니면은 제가 제안서 판매하고 있거나 제안서 쓰는 방법 이런 것들을 백서로 만들어서 PDF 문서로 팔거나 내가 시간 대비 아웃풋이 크게 나올 수 있는 자동화 수입은 무조건 만들어야 돼요. 그거를 30대 초반에서 20대 후반에 세팅을 해놓지 않으면 분명히 30대 때는 체력이 나가게 돼서 한 번쯤 넘어진단 말이에요. 내가 먹고 사는 길이 다 끊겼을 때도 나에게 어떤 수익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구조들이 필요해요. 마지막 5번째, 변화에 대한 적응력을 키워라.
지금 여러분들이 하는 일에 집착하지 말아라. 저라는 인간은 거의 몇십 번 가까이 일을 바꿔왔어요. 그러면서 알게 된 사실이 뭐냐면 나를 먹여 살려주는 방식이 달라질 수밖에 없고 달라지는 거에 대해서 내가 인지하고 있어야 되는구나. 어떤 사람들이 저한테 그런 얘기 한 적 있어요. 카드뉴스가 요즘 저물어 가지 않냐. 저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카드뉴스를 잘 만드는 사람이 다른 시장으로 많이 떠났다. 못 만드는 사람들이 만든 컨텐츠만 보셔서 못 만들었다고 생각하지만 제가 만든 컨텐츠는 여전히 터지고 있다. 저는 카드뉴스를 하면서 제가 배운 어떤 스킬들을 다른 어디도 써먹을 수 있기 때문에 나는 그게 없어지는 거에 대해서 별로 불안감이 없다. 앞으로 이은지가 뭐 해먹고 살지 저 스스로도 몰라요. 내가 벌고 있는 방식대로 내가 나중에 미래도 그렇게 벌게 될까? 아닐 것 같아요. 저는 계속 달라질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어떤 일에 빠져서 하는데 이게 만약에 잘 안 된다. 내려놓는 걸 또 두려워하지 않아야 되고 너무 크게 집착할 필요도 없다라는 거죠. 제가 예전에 드라마 작가 공부를 좀 했단 말이에요. 저는 구어체와 문어체를 구분을 못하는 아이였어요. 우리가 대본을 써야 되잖아요. 야, 너 밥 먹었냐? 이렇게 말을 평소에 하잖아요. 근데 이은지식 대본은 영희야, 너는 밥 먹었니? 이런 식으로 제가 대본을 쓰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그 드라마를 보겠어요. 그죠? 나는 구어체 같은 거를 제대로 구현을 못하는 사람이구나. 그런 걸 깨달았었죠. 근데 그때 1년 넘게 스토리텔링에 대해 공부하고 시나리오, 기승전결 이런 것들을 공부한 게 지금의 카드뉴스 원 재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제가 카드뉴스 일을 하지만 이때 배워먹은 걸 또다시 어떤 미래에 내가 언젠가는 써먹을 수 있는 재료가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최근에 코로나나 그런 상황이 발생해도 불안감이 없더라고요. 변화에 대해서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오히려 그 파도 위에서 넘실넘실 서퍼가 될 수 있는 마인드를 탑재하는 게 정말 중요하지 않을까. 네,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였고요. 실제로 제가 프리랜서로 월 1,000만 원을 벌게 해줬던 가장 중요했던 요소라고 생각을 해요. 혹시 콘텐츠 제작자, 마케터로서 한 분야의 전문성을 파는 방법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 위해서 제가 오늘 선물을 또 준비했거든요. 이게 제가 쓴 책입니다. 여기 이은지 씨가 있고요. 저희 집에 한 5권 정도 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책을 보고 싶으신 분들 왜 보고 싶은지랑 이메일 주소 이거를 댓글로 좀 남겨주시면은 제가 이거 선물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네, 여러분 다음에 또 재밌는 콘텐츠로 찾아뵐게요. 안녕.